오늘 토론회는 이제 강은미 의원실, 권인숙 의원실, 장영 의원실에서 주최를 해주셨는데요. 대표로 오늘 토론회에 함께 참여해주신 장영 의원님께서 축사 인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정치가 요새 해야 되는 일을 너무 많이 안 하고 있어가지고 부끄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정치가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질문을 제대로 된 질문을 던지고 제대로 된 질문에다 제대로 된 답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정치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이주 노동자, 이주해온 사람들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 혹은 대한민국 국회가 던지는 질문들이 아주 형편없는 것들이라는 생각을 사실 많이 국회에 있으면서 하게 됐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은 왜 같은 노동을 하는데 이주민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돈을 덜 받는 것을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할까? 왜 그런 차별을 시정하는 것을 자꾸 왜 유난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할까? 이런 종류의 질문들을 던져야 하고 그런 질문들에 던지고 대답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가 있는 것인데 지금의 대한민국은 왜 이주노동자들은 자꾸 규칙을 지키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자꾸 이 불법 체류자들을 빨리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까? 이런 종류의 굉장히 이상한 질문들을 던지고 이상한 대답들을 찾고 있는 현실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그거 틀렸어요. 다른 질문을 던져야 된다라고 하는 더 많은 목소리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감사한 분들이고 또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주노동자가 인간답게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문제는 미래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앞으로 미래를 상상해 봤을 때 더 섞여 살면 더 섞여 살았지 덜 섞여 살아가게 되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존재하는 차별에 대해서 이건 차별이니까 시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선례를 반드시 남겨두는 것이 현재의 차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존엄을 보호하고 나아가서 미래의 사회에서 공존해 나갈 이주민들의 삶을 보호하는 일, 그 차별을 없애는 일로도 이어지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한 사람이 뭐 대단한 걸 할 수 있겠어? 라고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단 오늘의 토론회는 3명의 국회의원이 함께하고 있는 토론회이기도 하고요. 있는 것과 없는 것 사이에 명확한 그 경계를 점점 더 넓혀 나가겠다는 약속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려주십시오. 열심히 끝까지 공부하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직글은 설문에 참여한 수많은 이주여성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현직을 낭독에는 생강나무 비비센터 안순아 대표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온 지 14년인 결혼 이민자이며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통번역사로 근무한 지 8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라도 글을 쓰게 된 이유는 결혼 이주 여성들이 한국에서 평등한 대우와 인권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같이 상담, 통번역, 이주언어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결혼 이주 여성들은 가정과 사회생활에서 언어의 장벽 그리고 한국 사회의 낮은 다문화 수용도 때문에 많은 비난과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각종 이주민 지원 공공기관에서 종사하며 그리고 차별을 없애고 같은 처지의 이주민들을 돕는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십수년에 걸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주 여성이라는 이유로 언제나 최저임금만 받고 승진의 기회는 박탈되는 현실 속에서 이러한 보람을 좌절로 바꾸고 있습니다. 5년을 일하든 10년을 일하든 아무리 전문성을 쌓고 경력이 늘리고 월급은 매년 최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관련 분야의 전문 자격을 취득하고 시험을 보아도 임금이나 근로 조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게다가 다른 한국인 노동자들이 승진을 하거나 업무 권한을 주어진
것과 달리 저희는 승진 기회로부터 배제되어 있고 업무의 권한도 제한적입니다. 심지어 정규직 전환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비상식적인 1년 미약의 쪼개기 계약을 수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업무의 범위나 책임이 그만큼 작은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어느 소통이 가능하고 지원 대상자들이 직접적으로 접하고 접하는 우리와 같이 이주 여성 노동자들이 없으면 센터의 업무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저와 유사한 일을 하는 이주 여성들은 우리가 통번역을 하기 때문에 센터의 모든 사업에 지원을 해야 한다. 근무 시간 외에도 지원을 가야 하고 심지어 주말에 불러가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번역 상담을 하다 보니 종합적인 사례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고향 대상자의 일상생활 관련 문의, 부부 갈등, 거부 갈등 관련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고 너무 힘듭니다. 위기 상황의 경우는 근무, 퇴근, 주말 시간 없이 긴급 지원을 투입하기도 한다. 기관의 행정 업무, 사업 보조, 심지어 언어가 가능하다는 때문에 대상자 모집까지도 직접 해야 한다. 상담, 통역, 교육 업무와 행정 업무까지 다 한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 이주 여성 노동자들은 각 기관에서 핵심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한국어가 되기 때문에 센터 운영이나 행정 업무 동시에 부담하기 때문에 업무가 2~3배로 과중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센터 직원들과 달리 호봉제 적용도 못 받고 승진의 기회도 없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나요? 부당한 처우는 호봉제와 승진 기회, 1년 미만의 쪼개기 계약뿐만 아닙니다. 대부분의 이주 여성들은 각종 수당에서도 제외되고 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받는 식비, 명절 수당, 야근 수당, 가족 수당도 다른 직원들에 비해 적은 액수거나 기관에 따라서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 근무 시간을 단축 등의 편법을 하는 사례, 정당한 병가나 연차를 사용하고자 해도 기관에서 허가하지 않는 사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사례도 듣게 된다. 연차나 육아휴직과 같은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때 면박을 주거나 모욕을 주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나 육아휴직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닙니까? 심지어 우리 같은 이주 여성들은 불안정한 계약 조건으로 인해 다른 직원들처럼 항의하거나 문제 제기를 하는 것도 힘듭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저희는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은 같이 일하는 근로자의 폭언과 차별입니다. 다문화 가족들과 이주민들에 대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서 설립된 센터에서 반대로 다문화 가족들과 이주민에 대한 차별적인 발언을 하거나 무시하는 발언을 하며 10년이 넘게 일을 해도 최저임금밖에 받지 못하는 처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함부로 대해서인지 너무 힘듭니다. 이럴 때면 우리의 불평등하고 차별적인 노동 조건이 우리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 같아 더욱 괴롭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나누고 저와 같은 이주민을 도와드릴 수 있어서
보람있고 행복했습니다. 통번역사가 되고 싶었고 통번역사로 일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나 과중한 업무와 함께 이런 차별적인 상황에 계속 있게 되니 우월하고 보람이 없고 무엇을 위해 일하는지 회의감이 들고 많이 괴롭습니다. 그렇게 차별을 받으면서도 왜 계속 일을 하고 있느냐고. 왜냐하면 이 일에 대해서 가치가 있고 필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는 이미 다문화 사회입니다. 그렇지만 이 정부와 기관, 현장에서 상담, 통번역, 이수언어, 이수여성 노동자들의 존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늘 평등과 차별이 없는 다문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정작 그 행복한 다문화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고 있는 이주 여성 노동자들한테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다문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그 사회에 속하고 있는 이주민 종사자들에게 작은 관심이라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공부문 상담 통번역 이주원 업무 이주여성 노동자 노동조건 실태조사 결과 분석 발표하는 이주노동희망센터 성공정 사무국장입니다. 이 사진은 11월 16일에 국가인권위 진정을 누르면서 기자회견했던 사진인데요. 오늘은 딱 한 달째 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어렵지만 이렇게 일정대로 토론을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이고요. 많은 당사자분들과 함께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습니다. 네,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대책이 논의하면서 대책이 단체들이 확정돼서 첫 회의가 11월 3일 열렸었는데요. 11월 3일 설문을 하기로 좀 최종 결정하고 11월 3일 못하네요. 정말 오타가 없는 세상은 없는 것 같아요. 11월 3일 대책위 회의에서 온라인 설문조사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바로 11월 4일부터 설문지 완성해서 온라인으로 배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통번역, 이주언어 관련 이주여성 노동자들이 있는 커뮤니티나 단체 텔방 이런 식으로 좀 배포를 했고요. 처음에는 저희가 한 50명 정도 설문을 받아서 간단하게 분석하고 약간 홍보하는 자료를 쓰려고 했던 건데 이 자료집에도 좀 못한데 첫날 166명이 참여하시고 둘째 날 93명이 참가해서 이튿날 259명까지 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 412건의 설문 응답이 수거됐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분들에 대한 이런 유형의 설문조사가 한 번도 없었고 또 노동조건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좀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문 분석을 여러 차례 해봤는데 이렇게 그 설문 주관식에 답변을 많이 적은 설문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하고 싶은 말들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유형응답 403개를 분석했고요. 지역이 어디냐는 질문은 없었는데 수도권뿐만 아니라 부산이랑 전북 등 지역에서도 설문이 배포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참가자들의 출신국 분포는 이제 표대로 보시면 되는데요. 베트남 출신 노동자들이 가장 많고 중국, 몽골, 필리핀 순서인데요. 옆에 원그래프를 보시면 이거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통번역 지원사 출신국 비율입니다. 베트남, 중국을 합치면 한 80% 정도 되는데 설문조사 참가자 비율도 좀 거의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는 통번역사가 9개 국가 출신으로 나타나는데요. 저희는 이제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다 보니까 14개국 출신으로 좀 더 많습니다. 지금 현재 근무하는 기관에 대한 질문은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 대한 고민으로 출발을 하다 보니까 저희 대책위가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응답하신 분들이 가장 많고요. 약간 온라인 설문이라는 좀 한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온라인 설문이다 보니 강제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1345 콜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좀 응답자가 한 분도 없었고요. 기타 응답자의 주관식을 보니까 학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그 학교는 고려를 하지 못했는데 교육부도 다문화 교육지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주 언어 강사를 학교로 파견하고 있고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 여성 노동자들, 변혼 이주 여성 노동자들도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 설문지에서는 6명이 학교에서 근무한다고 좀 답하셨습니다. 담당 업무와 근속 연수인데요. 다음은 통번역 하시는 분이 가장 많았고, 근데 이게 그 복수 상담만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4.9%, 통번역 업무만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44%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상담 업무를 하시는 응답자는 대부분 통번역 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통번역 업무를 하시는 분이 상담 업무도 하고 있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리고 기타 업무는 사례관리사, 행정 업무, 홍보 등을 하고 있다고 답하셨습니다. 현재 직장에서 일하는 근속 연수가 5년 이상인 경우가 그 과반수가 넘었고요. 관련 업무 근무 기간은 근속 연수가 3년 이상 된 경우가 78%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근속 연수가 높은 편인 거죠. 그리고 그래서 근속 연수가 높고 다른 업무를 하는 것 관련해서 이제 인상적인 주관식 답변은 감당하고 있는 업무에 다른 업무도 같이 하고 월급은 해마다 최저임금으로 받고 근무 연수 더 적은 선생님들도 더 높은 호봉제로 받고 있으며 일할 때는 센터의 직원으로 계산하는데 수당이나 처우 똑같이 해주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 그 설문의 결론은 그 호봉 경력 인정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불만이 쌓이고 다른 그 한국인 노동자들의 차별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근로계약 형태 및 직원수 보시면 지금 정규직 제외한 91%가 비정규직으로 그 불안정한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직장의 직원 수를 물었는데 이거는 조금 신뢰도가 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자기가 일하고 있는 기관뿐만 아니라 뭐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전체를 적거나 전체 기관의 직원 수를 적은 경우가 좀 상당히 많았던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정확하게 뭐 추정하기가 힘들어서 좀 대략적인 상황만 추정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주민 직원이 2명 이하라고 답한 경우가 40% 가까이 된다는 것이 좀 주목됐습니다. 본인들의 근로 조건이나 뭐 불만이나 이런 거를 기관에 좀 말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닐까 좀 예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당 노동시간 및 한 달 평균 임기훈 보시면 그 40시간 일하고 있는 정규직 무기계약직 계약직을 보면 이분들의 평균 임금이 184만 2,205원입니다. 지금 2020년 법정 최저임금보다 46,895원 많은 수준이고요. 그리고 그 주관식에 보면 그 다문화 가정의 긴급 콜이나 뭐 이런 걸로 야간이나 주간 업무가 많다 이런 답변이 많았는데 주당 노동 시간에는 그렇게 일하는 것까지 좀 답변에 좀 반영이 안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근로 계약 시간을 적은 게 많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주당 노동 시간이 뭐 길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이제 최저임금을 받고 있구나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4대보험 가입 여부는 지금 퍼센테이지를 보면 다 90%가 훌쩍 넘는데 시간제 외에 대부분 좀 4대보험 가입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모르겠다라고 답한 비율이 현재 낮은 걸 볼 때 4대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서 본인들이 다 인지하고 관심도 되게 높은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인 호봉 적용 여부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답하신 분이 306명, 75.9%가 그렇게 답하셨고요. 자신의 업무 외에도 다른 업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냐는 질문에 85.1%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 업무 불만족이나 급여 불만족 이유를 주관식으로 물어본 응답에서도 본인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답변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호봉이나 경력이 인정되지 않고
차별받는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다른 업무를 해야 하는 것에 대한 불만도 높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차별을 당한 여부는 325명이 차별을 당했다고 했는데요. 차별의 내용에 답한 걸 보면 387명이 차별의 내용을 답하셔서 387명이 차별을 당했다는 것으로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387명의 복수응답을 보면 급여에 대한 불만이 예상대로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승진기회, 경력인정. 이런 게 이제 승진기회나 경력인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봉으로 경력을 인정해 줄 수 있는데 좀 호봉 미적용과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좀 연관되어 있는 같고요. 이 질문에서 가장 좀 충격적인 건 국가 또는 인종차별이 24.8%나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일하는 것들이 이제 다문화 가정 지원이나 미주민에 대한 서비스라고 볼 때 이 기관이 해야 되는 그 업무를 볼 때 이분들이 지금 그 기관 내에서도 국가 또는 인종차별을 당한다는 건 좀 심각한 문제고 그 기관이 그런 업무를 잘할 수 있을지 의심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냐는 여부는 이제 131명이 32.5%가 괴롭힘을 당했다고 됐고요. 괴롭힘의 내용은 부당한 지시 및 부당한 언사가 62.6%, 여기서도 출신국 비하가 47.3%나 있습니다. 그리고 폭언, 사적인 지시, 그리고 집단 따돌림 순이었는데요. 외모 비하 같은 경우도 인종에 따른 외모 비하의 가능성이 높아서 출신국 비하와 좀 함께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업무 만족도와 급여 만족도를 보시면요, 이게 가장 인상적인 그 차이였는데 직장 만족도와 급여 만족도의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응답자의 28.3%는 업무에 만족한다고 답했는데 급여에 대해서는 5.7%만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33.5%만 업무에 불만족한다고 답했는데 급여에 불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은 72.7%에 달했습니다. 업무 만족도와 급여 만족도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 건데요. 이거는 업무 불만족하는 이유의 그 주관식으로 이제 질문을 했는데 이 답변에서 좀 여실히 드러납니다. 업무량은 많은데 최저임금 받고 있어서 업무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좀 많은 응답자들이 답했습니다. 실제 중국 출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주원어 코치로 5년 이상이라는 응답자는 업무 만족도는 약간 만족이라고 답했는데 급여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이라고 답했습니다. 급여 불만족 이후로 특성화 사업을 10년째 하고 있으나 최저임금 받고 있음. 첫 입사 신규 직원과 동일임금 받아 매우 불만족이라고 했습니다. 첫 입사 신규 직원은 한국인 직원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질문이 너무 큰 차이를 드러내는 질문이기 때문에 봤더니 이제 근속연수와 업무 만족도 차이가 상당히 좀 났습니다. 근속 5년 이상은 업무에 만족하는 게 27.7%인데 근속 1년 미만은 업무 만족도가 더 높습니다. 이게 거의 6%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고요. 업무 불만은 근속 5년 이상이 훨씬 높죠. 35% 이제 불만인데 근속 1년 미만은 23% 정도에서 업무 불만도가 근속이 오래될수록 높아지고 이게 뭐 보통 웬만한 직장의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요. 그 업무 만족도와 업무 불만족의 차이가 되게 여실히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업무 만족하는 이유로는 많은 분들이 이것도 주관식 답변으로 써주셨는데 자부심이 상당하다는 것도 좀 느껴졌습니다. 저와 같은 이주민을 도와드릴 수 있어서 좋아요. 자국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좋다. 다문화 가족의 역량을 강화하는 일이라 좋다. 보람 있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업무에 만족한다는 이유도 되게 자세하게 써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주관식 답변이 이번 설문에 되게 많아서 되게 주관식 답변이 되게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 더 소개시켜드리면
통번역 사업의 월급은 늘 최저임금입니다. 반면에 기타 사업, 선주민 직원의 월급은 신입 직원이라도 2년에서 5년 이상 통번역 사업 직원보다 더 높습니다. 게다가 호봉도 정해 있습니다. 수당도 더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차별 아닙니까? 통역사도 자기개발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대학 졸업 및 사회복지사 자격까지 갖춰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기분으로 사업 예산을 잡는 건지 이해가 안 되고 불만스러운데도 이 자리에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이 일에 대한 가치 때문입니다. 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출신 국가를 다 적는 게 신분이 너무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서 마지막 주관식에서는 출신 국가를 다 삭제했습니다. 네. 현재 업무 불만족도가 33.5%였는데 이직이나 사직을 고려한다는 답변은 60%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업무 만족도가 계속 근속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고 급여 불만족도에 따른 영향이 더 큰 게 아닌가라고 좀 추정할 수 있고요. 급여 불만족도는 매우 불만, 약간 불만을 포함해 72.7%가 이제 급여에 대한 불만으로 드러났는데 이직이나 사직을 고려한다는 답변이 6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하는 이유가 적은 임금이라고 답한 게 260명, 78.1%에 달합니다. 그리고 많은 업무가 34.8%, 경력 불인정 33%. 경력 불인정은 정말 그 호봉 미적용과 정말 연관된 문제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하는 이유는 급여 불만족도와 깊은 연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직이나 사직을 고려하지 않는 분들이 낮은 건 이 업무에 대한 가치, 만족도 이게 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설문에서 좀 일관되게 확인되는 지점이 이제 급여와 관련된 불만도가 매우 높다는 거고요.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도 응답자의 89.6%, 거의 압도적인 숫자가 급여 수준 개선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안정적인 일자리,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절반 가까이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답하셨고요. 업무에 대한 경력인적 구조 정착도 거의 45% 정도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일자리,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경력 인정 모두 좀 호봉제 도입, 정규직화 해결될 수 있는 문제고, 그래서 호봉 체계 도입이 가장 시급함을 알 수 있었고요. 향후 권리양성 모임에 참여할 의향의 84.1%가 참여하겠다고 답하셨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한 차례 모임을 했었는데 그때 모임을 가고 싶었지만 다른 일이 있어서 못 갔다라고 답하신 분도 많고, 그리고 저희가 한 달 전에 기자회견 한 이후에 국가인권위 진정 이후에 지금 대책을 통해서 모임이나 노동적 가입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도 이분들의 실제적인 의지가 표출된 답변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관식 부분에 있던 거 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5년 이상 일하신 분이고요. 특별한 대우 요구하지 않아 그저 똑같은 노동자로 대우해 주십시오. 저희 결혼 이주 여성이나 이주 노동자 대부분 과반수 이상 최저임금 미만 받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 살고 있는 결혼 이주 여성들이 그 임금을 받고 생활비조차도 못하는 편입니다. 같은 기관에서 선주민 직원들이 호봉제로 저희는 최저임금으로 차별이 너무 큽니다. 통번역, 이주원어, 가족환경 구성, 다른 업무 비교적으로 차별이 크다는 말 같고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해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의 장기 목표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차별을 없애라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정부부터 저희를 차별화된 형태로 만들어서 사업장의 차별을 받는 거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부분 한국 국적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열심히 살고 있지만 임금이나 인권이 제대로
얻지 못하는 채 많은 스트레스를 안고 살고 있습니다. 약간 정말 분노가 느껴지시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많은 분들이 주관식 답변을 적으셨습니다. 그리고 전 마지막으로 끝내고 싶은 말은 이거였습니다. 국민의 다문화에 대한 소용성, 감수성은 다문화 센터부터 개선해 주세요. 네, 그 실태조사 결과 분석 결과는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대책이 국가인권위원회 그 진정 대리인단에 소속되어 있는 이주일센터 친구의 이재호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앞서 그 상목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현재 이주여성 차별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개괄부터 말씀드리면 공공기관 상담, 통번역, 이중언어 관련 이주여성 노동자들, 저희 이하에서는 그냥 이주여성 노동자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는 이주민 지원에 있어서 핵심적인 업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넘은 경력에도 최저임금만 받고 승진의 기회에서 지금 박탈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아래 발제에서는 진정서 내용 바탕으로 이주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과 제도 개선 방향성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차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앞서서 너무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그냥 도식화 정도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했던, 응답자 중에 가장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했던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입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의 어떤 사업 내용이나 인적 구성은 여성가족부가 발간한 2020년 가족 사업 안내 책자를 통해서 좀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본 사업과 다문화 특성 사업으로 나눠져 있고, 특히 다문화 특성화 사업 중에서는 밑에 보시는 이제 통번역 서비스 사업, 그리고 이주언어 관련된 사업들이 저희 그 이주여성 노동자들이 종사하고 있는 주 사업 분야입니다. 특징은 아까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기본 사업은 대부분 이제 내국인 근로자분들이 많이 종사하고 계시는데 호봉제 적용이 되어 있고 승진 기회가 있는 그 인건비 그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문화 특성화 사업으로 채용이 된, 그래서 통번역 서비스 사업과 이중언어 사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이주여성들은 호봉제가 없고 승진 기회가 없는, 별도의 지침 같은 것이 없는, 그냥 최저임금만 지키면 된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특이한 점은 이 두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 이민자 분들만 대상으로 채용을 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합니다. 그 외에도 단우리 콜센터,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그 외 다양한 기관, 아까 학교도 언급해 주셨는데요. 이러한 것들도 이제 저희가 정보 공개 청구를 하였는데 자세한 사업의 어떤 그 구체적인 분류나 이런 것들을 직접 확인할 수 없었지만은 실태조사 결과와 그리고 인건비 관련된 그 결과에서는 최저임금만 적용된다, 승진도 여전히 없다 라는 것들을 보아서 보시는 것처럼 경력과 상관없이 호봉제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고 경력과 상관없이 승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구체적인 차별의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과연 이 차별이 합리적, 합당한 차별인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먼저 관련 법령들과 좀 법리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헌법에서는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또 이제 각종 개별 법상에서 그 특정 영역에서의 차별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의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그 외에 뭐 각종 개별 차별금지법들,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등의 법들에서는 각 영역에서의 차별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법 이외에 또 국제인권기관들에서도 고용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뭐 이렇게 한 번에 다 정리하기는 쉽지 않겠지만은 어떤 큰 줄기와 핵심적인 내용만 요약하면은 밑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차별을 금지하는 각종 법령과 법리들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신 국가, 성별, 인종, 사회적 출신, 기타 신분에 따라 고용의 영역에서 구별을 짓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합리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 합리적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어떤 기준을 좀 대법원의 기준에서 좀 이렇게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차별의 큰 범주가 있고 그 안에 이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부당한 차별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대법원은 이제 고용상의 차별이 문제가 되었을 때 차별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이제 구체적인 지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같은 일을 하는데 다르게 대우한다. 이러면 차별이겠죠. 그럼 첫째, 같은 일을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했을 때 동일한 업무를 하는지는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야 한다. 즉 취업 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같지 않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들은 같은 동종의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것이 차별인가? 그 어떤 것이 이제 그런 사유가 되냐 했을 때 이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그냥 뭐 형식적으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개별 사안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가 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과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를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급부의 실제 목적, 고용 형태의 속성과 관련성, 업무의 내용과 범위, 권한, 책임, 그리고 노동 강도, 노동의 양과 질, 임금이나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좀 정리를 드리면 위와 같은 법령 및 법리들에 비추어 보면 만일 내국인 근로자와 이 사건, 이주여성 노동자들의 업무가 그 실질에 있어서 동등한 가치가 있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았을 때 이주여성 노동자들을 호봉제나 승진 기회에서 배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이는 보시는 것처럼 이주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이런 기준들에 따라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이제 처우나 배경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은 이제 아까 설명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좀 짧게 언급하고 넘어가면은 현재 통번역 사업 전담 인력과 이종원원 코치는 전부 결혼 이민자들만 채용 대상으로 하고 또 이들에 대한 임금 상승과 승진 규정 등에서 배제가 되고 있죠. 여기서 제가 좀 한 가지 언급드리고 싶은 말씀은 약간 이런 겁니다. 이러한 어떤 업무 매뉴얼과 그런 그 인력 운영 체계를 보고 있으면은 이주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업무를 약간 단기간 사업에 필요한 그래서 전문성이나 연수성이 필요가 없는 그러한 사업으로 좀 판단하고 있는 것처럼 좀 보입니다. 근데 과연 그럴지 한번 이주여성 노동자들의 업무와 내국인 그들의 업무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실태조사에서 봤을 때 저도 굉장히 좀 놀랐던 부분인데요. 일단 상담과 통번역을 중복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다라고 했던 비율이 44.7%나 됐고 또 본인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하는 것도 85.1%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관식을 굉장히 길게 써주셨던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런 내용들을 보고 있으면 사실상 기관 운영이나 사업 운영에 그냥 통번역만 하고 넘어가고 그냥 뭐 이렇게 상담만 통역만 이렇게 해주고 내지는 그냥 이중언어 그냥 교육만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제가 그 주관식에서 따온 건데요. 빠르게 읽어드리면 이주민과 직접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통역, 번역 업무, 이중언어 업무 이외에 모든 이주민을 대하는 업무에 다 투입되어야 되고 심지어 대상자 모집까지 하셔야 되고 또 종합적인 사례 관리하는 게 필수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통번역하고 상담한다고 뭐 통역만 하고 끝 이게 아니라 어쨌든 그 얘기를 듣다 보면은 모든 사례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업무가 배로 늘어나게 되고 또 위기 지원을 하게 되면 근무 시간 없이 그냥 이제 호출되면 바로 또 나가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런 것들이 단순한 개별 기관들이 왜냐하면 이 이주여성 노동자들은 그런 특성화 사업의 일환으로서 정해진 업무만 시켜야 되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일부 뭐 개별 기관들의 문제다 혹은 업무 분장이 미숙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주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업무의 특성상 이주민과 직접 소통을 할 수 있는 이주여성 노동자들의 역할이 그만큼 크다는 점 그리고 소통을 하는 업무와 상담, 사례 관리가 현실적으로 기계적으로 구분이 불가하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13년이 지나서 이주여성 노동자들의 업무가 전문화되고
노하우가 축적되고 그만큼 또 사업의 필수적인 역할이 되었다는 점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중요성이 있다는 점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관계부처 합동으로 꾸려진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단에서 발표한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좀 보시면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이주여성 노동자들의 업무에 대해서 다른 직접 일자리 사업과는 달리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업무이고, 그리고 상시 지속적인 업무이며 일정한 자격 요건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부분이 그래서 중요한데요. 따라서 일정한 기간을 두고 근로자를 다시 선발하여서는 사업의 본래 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예외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 보면은 직접 일자리 사업은 이제 그런 업무라든지 사업의 특성상 이렇게 단기적으로 어떤 인력을 제공하는 약간 이런 사업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일하는 이주여성 노동자들의 업무는 이런 좀 특수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정부 부처에서도 이주여성 노동자들의 업무가 정규직에 준하는 역할과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약간 소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처럼 이주여성 노동자들이 하고 있는 업무는 취업규칙, 매뉴얼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역할과 취지를 넘어서 이제는 이주민 지원 관련 사업의 핵심 역할로 자리 잡았으며 이는 다른 내국인 근로자의 업무, 행정 운영, 그리고 사업 운영 업무와 비교했을 때 업무가 동등한 수준으로 중요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을 비춰본다면 이주여성 노동자분들의 업무는 같은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 다른 노동자들의 업무와 비교했을 때 호봉제를 적용받지 못하거나 승진 기회가 박탈되거나 각종 수당에서 제외가 되거나 더 낮은 금액을 받는 등의 차별을 받을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관 운영에서도 이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며 초과 근무나 정해진 업무 외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수당이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것이 부당한 차별인지 아닌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에서 좀 빠르게 살펴보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제도 개선의 방향성에 대해서 저희 대책위와 진정 대리인단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처우 개선에 관한 것입니다. 각 공공기관에서 이주여성 노동자들과 내국인에 대한 채용 형태 및 사업의 구분을 없애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채용, 임금, 노동 조건에 대한 체계를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이주여성 노동자들의 경력을 반영할 수 있는 호봉제를 도입하고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맞추어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업무 규정, 이제 승진 체계 같은 것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비정상적인 1년 미만 조기 계약이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두 번째는 실태조사와 관련된 노동협의체 등 TF 마련입니다. 이주여성 노동자들의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할 노동협의체를 구축하여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처우 개선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현재 이주여성 노동자들이 하고 있는 노동의 가치에 대한 재평가와 처우 개선 업무의 토대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매뉴얼입니다. 아무리 어떤 제도나 이런 것들이 잘 정착되고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기관과 현장에서 도입이 되지 않고 적용이 되지 않다면은 의미가 없을 수가 있겠죠. 이주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업무 매뉴얼을 제공해야 합니다. 대책에는 실태조사를 통해 각 공공기관에서 자행되는 이주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각 기관에서는 형식적인 업무 체계와 범위에 상관없이 이주여성 노동자들을 필요한 업무에 투입하고 초과 근무를 시키며 실제로 이주여성 노동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대가보다 그 이상의 업무를 시켰습니다. 이주여성 노동자들이 형식적인 업무를 초과하여 일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이런 실무 관행들은 이주여성 노동자들이 역할이 공공기관 운영에 필수적이라는 것과 동시에 일선 현장에서 그들에게 부당하게 업무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나아가 이주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발언과 행동, 그리고 괴롭힘, 부당한 지시들도 함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일단 현 제도에서 예방할 수 있는 차별을 방지하고 부당한 업무 지시나 차별적인 처우를 하지 않도록 하는 지침이 필요합니다.
또 후에 노동 조건이 개선된 후에도 일 현장에서 제대로 반영하고 이행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업무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결론입니다. 이주여성 현재 공공기관에서 상담, 통번역, 이주원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주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은 고용 형태에 대한 따른 차별, 여성에 대한 차별, 인종과 국적, 출신에 대한 차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주민 정착을 지원하고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없애겠다고 만들어진 이주민 지원 공공기관들에서 정작 이주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고 이를 개선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위에서 보았듯이 현재 이주여성 노동자들은 각 공공기관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가와 노동 조건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현재처럼 이제 1년 미만으로 쪼개기를 한다거나 호봉제에서 제외해서 정당한 대가를 못 받거나 경력을 불인정하거나 승진책에서 박탈하거나 이런 것들은 같은 기관에서 근무하는 다른 노동자들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명백한 차별 행위입니다. 이주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이러한 차별은 개인에 대한 노동권이나 인격권 침해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각 공공기관에서 목적 달성을 방해하고 어떤 이 공공기관들의 목적이었던 사회통합에 대한 것들을 저해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에서 발표 내용 아마 다들 잘 들으셨을 텐데요. 사실 저도 현장에서 10년 넘게 일하면서 처음에 이주여성들이 특히 이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통번역 관련 직업이 생겼을 때 일단 일을 할 수 있어서 특히나 이제 같은 이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아했고 그래서 처음에는 노동조건의 열악함을 수용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10년이 지나면서 옆에 있는 선주민 직원들의 처우는 나아지고 있는데 이제 이주여성들의 처우는 나아지지 않고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여성들이 이제는 그거를 더 이상 이런 방식으로 일할 수는 없다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주여성들이 아까 이제 설문조사 발표에도 나왔지만 많은 분들이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실력을 키우면 되나 그래서 저는 한동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변에 이주여성분들이 너무 많이 사이버대 같은 데를 가서 사이버대를 이주여성들이 다 하고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주변에서 굉장히 학력도 맞추고 또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모습을 지켜봐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가장 많은 수가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일하고 있어서 그런데 사실 이주 여성들이 통번역 직업으로 먼저 시작한 거는 사실 고용노동부 지원의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현재의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4년에 고용허가제 도입되면서 사실 통번역 인력들을 이제 그 현장에서 일하기 시작한 건데요. 그래서 사실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에는 여성들만이 아니라 뭐 E7 비자나 F계열의 비자의 남성 노동자들도 일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용허가제 언어가 결혼이주 여성들이 들어온 언어랑 일치하는 것도 있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다수가 결혼이주 여성들이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주 여성 노동자라고 표현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일단 한국 사회의 성차별 노동시장이 초래한 최악의 성별임금격차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한국 사회 성별임금격차는 32.5%, OECD 국가들 중에 압도적인 1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것으로는 가부장제를 지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남성이 돈을 벌고 여성은 집에서 가사노동과 육아를 담당하는 것이 정상가족이라는 오랜 성차별적 고정관념 말입니다. 전 사회적인 고용 불안과 소득 양극화 속에서 대부분의 가정에서 사실은 동희 노동시장에 나서야 하거나 심지어 여성이 주택의 가계를 책임지는 경우도 너무나 많아졌고 보편화됐지만 여전히 여성 노동자는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주체, 가장으로 여겨지지 않아서 저임금이 당연시 되고 있습니다.
2014년에 개봉한 영화 카트를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2007년 이랜드 홈에거 비정규직 파업을 모티브로 한 영화인데요. 이때 이런 장면이 등장해서 굉장히 인상을 남기기도 했었죠.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투쟁하는 여성 노동자가 관리자와 갈등을 빚는 장면에서 반찬값을 벌러 나온 여사님들을 누가 꼬셔가지고 노동조합을 만들었냐는 말에 저 생활비 벌러 나와요. 반찬값 아니고 라고 대답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저임금과 연결되는 다른 노동 조건들이 있습니다. 2019년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연구토론회 성차별 고용간의 감사합니다. 개선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KEC 사례가 발표됐었습니다. 입직 당시부터 승진이 제한된 직급으로 편제돼서 수십 년간 근속해도 호봉 경력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2020년에 국가인권위로부터 채용 성차별임을 인정받았죠. 대전 MBC 여성 아나운서의 사례처럼 똑같은 직무에 있더라도 남성은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여성은 프리랜서나 비정규직으로 채용해서 임금, 휴가, 승진 이런 노동조건 전체를 차별적으로 부여하는 경우가 여전히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기업만의 문제가 아닌데요. 공공기관 사회형평 채용 현황에 따르면 전체 공공기관 339개 중 여성 고용 기준에 미달한 기관이 60곳, 여성 관리자 기준에 미달한 기관 148곳, 둘 다 미달한 곳은 51곳이라고 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대책의 실태조사 결과가 보여주는 것처럼 이주 여성 노동자는 스스로의 일에 만족하고 보람을 느끼더라도 노동의 대가로 정당하지 못한 임금 그리고 승진이 제한된 구조 속에서 노동자로서의 장기적인 비전을 확보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저희 실태조사 6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말고 31페이지에 만족도 파트에 이직, 사직 고민하는지 여부,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하는 이유 그 파트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주 여성 노동의 전문성 파트입니다. 여성에게 적합할 것으로 여겨지는 업무의 경우에는 별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언어나 상담이나 가사노동, 돌봄노동, 감정노동 같은 파트일 수 있는데요. 이를테면 상담 같은 경우는 소통을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여성에게 더 적합할 것으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주 여성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이주민이기 때문에 이중언어에 대한 전문성 같은 부분을 너무 당연하게 잘 할 것이다. 그것은 어렵지 않은 것이다. 라고 얘기될 수 있다는 거죠. 인식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콜센터 업무와 연관성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콜센터 업무 역시 상담을 배경으로 하는 업무인데 저숙련 서비스 노동으로 여전히 인식되고 있습니다. IMF 이후에 지속적으로 외주하는 대표적인 업종이죠. 비대면 전화 업무가 늘면서 콜센터 상담 노동자가 기존보다 더 복잡한 업무를 수행하게 됐지만 이런 상황이 업무의 전문성을 인정하거나 임금을 상승하는 것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주 여성 노동자들은 아까 허영숙 좌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언어 관련 자격증, 학력, 경력 이런 것들을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상향해서 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을 정도로 이런 채용 자격을 충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전문성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책의 실태조사 문항을 보면서 자신의 업무 외 다른 업무를 경험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85.1%의 노동자가 그렇다고 답했고요. 대책의 실태조사 주관식 문항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너무 확인되고 있습니다. 통번역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센터 업무, 프로그램 홍보, 보조, 대상자 모집까지 해서 너무나 힘들다. 그리고 같은 고향 대상자의 일상생활 관련 문의, 부부갈등 관련 이야기를 들어줘야 돼서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아까 실태조사 발표해 주실 때도 여러 번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호봉차별 받고 있습니다. 우리와 한국인 지원 업무 작업 능력의 분야 다르지만 똑같이 하루 8시간 근무합니다. 우리 행정 업무하고 강의도 직접 하고 통역도 했으나 늘 차별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담당하는 업무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업무는 한국인 직원이 할 수 없습니다. 실태조사에 참여해서 주관식 문항에 답변을 남겼던 이주여성 노동자의 일갈처럼 상담, 통번역, 이중언어 관련 업무는 언어, 문화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주여성 노동자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행되는 업무입니다.
상담, 통번역, 이중 언어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업무 매뉴얼 도입과 임금체계 개선, 그리고 승진을 보장할 제도적인 방안 마련이 너무나 시급합니다. 사실 그 구체적인 꼭지들로 다루지 못했지만 너무나 다루고 싶은 이야기들을 나가며 조금씩 담았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8월에 전체 임금 노동자 중에 비정규직 비율이 36.3%입니다. 이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남성의 경우에 전체 임금 노동자 중에 29.4%가 비정규직인데요. 여성 임금 노동자 중에 45.0%가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높은 비정규직 비율, 조금 더 구체화하자면 여성 노동 분야의 높은 비정규직 비율은 공공부문 예외가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선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4%에 달하는 이주 여성 노동자들이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로 1년 미만의 쪼개기 고용을 비롯해서 상시적인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주민의 취약성을 이용해서 착취와 폭력을 방지하고 인식 개선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에서 80.6%의 노동자들이 선주민 노동자들과 비교해서 차별을 경험했고 차별의 내용이 국가 또는 인종차별이라고 응답한 이주 여성 노동자가 24.8%에 육박한다는 사실은 정말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다고 응답한 노동자 중에 포건과 출신국 비하를 경험한 이주 여성 노동자가 각각 거의 절반에 달한다는 사실은요. 그건 사실 정말 차별을 없애나가야 할 책임을 가진 기관이 마땅히 응답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07년부터 운영되어 온 다문화 사업은 세계화 시대에 한국 사회의 다양성을 견인하는 마중물로 그 필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주 여성 노동자들은 다문화 사업의 필수 인력이죠. 그리고 우리 사회의 동료 시민으로서 선주민 노동자들과 동등하게 노동하고 임금받고 승진의 기회를 부여받을 권리가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실태조사 결과 저는 연구자로서 이런 연구가 참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이런 현장에서 이렇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먼저 굉장히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결과로부터 저희 같은 연구자들이나 정책 당국에서 굉장히 봐야 될 부분이 많다라고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두 번째 발제도도 나왔지만 다문화 가족, 그러니까 국제 결혼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정부에서 뭔가 해야 된다라는 어떤 환경 속에서 이런 일들이 항상 처음부터 준비를 해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현장에서 일들이 벌어지면 다급하게 이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또 시민 민간 단체와 또 정부가 협력해가면서 이런 지원 체계를 만들어 온 시간들이 있는 건데요. 한 2007년, 8년경부터 그런 분위기 속에서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라는 것이 만들어졌고 실제로 이 센터가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다 손길이 닿기 위해서는 당사자분들의 협력이 없이는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초창기부터 아까 허영수 대표님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먼저 온 분들이 좀 나중에 온 분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고통을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셨고 그분들이 또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도 정말 많은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런 분들이 그 세월이 10년이 훨씬 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나름대로 사명감과 그 전문성을 갖고 계신데도 여전히 1년 단위 사업의 계약직 신분에 계속 묶여 있어서 여전히 그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그 문제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조사 결과에서 가장 먼저 해결돼야 되는 부분은 그 센터에서 일하면서 인종차별적인 그 후원을 겪었다는 거, 특정 국가를 비하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는 당장 시정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일 시급하게 저는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조금 큰 틀에서 보면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결혼 이민자를 지원하는 이 서비스 사업 체계,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로의 사업 체계가 사실 여성가족부가 오랫동안 해오고 있지만 제가 연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완전히 성숙돼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처음에 만들 때부터 어떤 조직적인 지원이나 예산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에서 계속
해왔습니다. 지금도 사실 이게 이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고 또 이거를 또 가족센터로 더 큰 틀로 만들려고 하는 그 입법적인 논의가 나온 지 꽤 오래됐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어요. 이번에는 꼭 통과하기를 바라는데, 근데 이런 그 서비스 지원 체계가 깔끔하게 정리되는 숙제 과정은 아직 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에도 비슷한 인력들이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수용되기 어려운 많은 직종들이, 예를 들면 아이 돌봄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그 가족 관련, 돌봄 관련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타 부처, 먼저 이 체계, 사업 체계를 갖추고 있는 타 부처 인력에 비해서 좀 제대로 된 임금을 항상 좀 못 받고 있다. 이런 논의는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앞으로 제도적으로 더 개선되는 그 큰 틀 속에서 이 문제도 같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재정비가 정말 시급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사업과 특성화 사업을 나눠서 특성화 사업의 특정 업무는 결혼 이민자 여성을 채용하는 것을 이렇게 지정하는 방식이 십수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합리적인가. 지금 응답 결과를 보면 400여 분이 응답하셨는데 절반 이상이 5년 이상 경력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최근 들어서 그 정부에서 가장 이제 돌봄 이런 전반적인 그 인력 지원 돌봄 사업, 이른바 사회 서비스라는 게 확장되면서 이 체계를 다듬는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항상 그 자격 기준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 인력 관리를 하고 이런 걸 좀 다 정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여성가족부가 예산국도 잘 하시고 법도 잘 다듬으셔서 좀 이렇게 체계를 좀 잘 정비해 주시고 그 안에 이주 여성으로서 이 일에 종사하신 분들이 자기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좀 거기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저는 어떤 필요한 자격 요건을 그러니까 특정 직종은 결혼 이민자로 한다. 이런 규정은 저는 더 이상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이민자가 있으면 그분을 더 우대하는 이런 식의 좀 원칙을 직종별로 나누어서 좀 확립해야 되고, 또 이제 그 가족 사업 내용을 보시면 되게 자격 조건이 빽빽해요. 뭘 해야 되고, 무슨 특히 뭐 사례 관리사도 굉장히 자격 요건이 높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런 것을 이주 여성이 다 갖추는 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어떤 이주 여성의 경우에는 장기간 경력을 갖추면 그 경력에 준해서 뭐를 인정한다든지 이런 기준들을 좀 합리적으로 제시를 해서 이분들이 단순히 지원 인력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중심적인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트랙을 좀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픈 것이 장기간 일한 분일수록 불만이 높다. 저는 이게 정말 이 정책이 왜 이주 여성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이 좀 되돌아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서 여성민호회 분이 많이 언급하셨는데 사실 우리 사회가 이주 여성을 어떤 노동자나 시민이라기보다는 가족의 일원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한국에서도 기혼 여성 노동자는 가장 저임금 직종에서 불안하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선주민도 이런데 이주민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가중되고 있다. 여기에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경단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기혼 여성에 대한 정책을 나름대로 논의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주 여성도 기혼 여성으로서 굉장히 그 불리한 조건에 처해 있고 플러스 이주 여성이라는 더 하나의 장벽이 더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정부에서 아시다시피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수립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중요한 원칙들은 다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결혼 이민자가 늘어서 이제 장기 거주자가 늘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고 그러니까 초기 지원을 넘어서서 이분들이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착하기 위해서는 사회 경제적인 참여가 확대돼야 된다.
이런 방향을 다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 사회경제적 참여라는 것을 그냥 이렇게 가족 속에 있는 기혼 여성을 위한 지원이라는 차원에서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주 여성이 어떤 피해자가 됐을 때 그 인권 문제를 주목하고 또 이주 여성의 가족 생활에 대한 관심은 있는데 노동권 문제가 간과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 거주한 이주민으로서 한국 사회에 정착하려면 결국 노동권이 핵심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우리가 다문화 가족 정책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취약하지 않나. 그래서 이주 여성 노동권의 문제가 이 정부에서 말하는 장기 거주자 증가에 따른 정착 지원에서 핵심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특히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좀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이주 여성에게 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관이라는 걸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공공부문 일자리이기 때문에 계약직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 가입률이 다 95%가 넘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장점은 어느 정도 있는데 뭔가 이거를 해결하는데 더 관심과 이거를 정말 해결하려는 의지가 정책 당국에서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런 그 현재 다문화가족센터가 인력을 운영하는 그 모델을 저는 좀 이제 손을 봐야 된다. 그 손을 보기 위해서 굉장히 실태조사가 일단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법정조사로 저도 여러 번 참여를 했지만 사실 다문화가족 실태조사가 뭐 자세한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가려운 데를 긁어주지 못하고 일반적인 조사만 반복하고 있다는 인상을 저는 연구자로서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근데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사,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해보면 이주 여성의 경활률이 선주민 여성보다 더 높아요. 그만큼 경제 활동을 해야 하는 여건에 있는 분이 많고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별로 이렇게 강조되지 않고 뭐 자녀와의 관계, 부부 관계 이런 식으로만 자꾸 이제 논의가 흘러가는 것은 굉장히 좀 이제는 극복돼야 되고 좀 그 단계를 우리가 넘어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사회적 인식이 역시 TV를 보면은 다문화 고부 열전 이러면서 결혼 이민자는 뭐 며느리 뭐 이런 식으로만 자꾸 다루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것도 이 이민자들이 한국에서 어려운 여건에서 살아가시면서 다른 이민자를 돕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고 굉장히 남의 고충을 듣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 역할을 자임하고 계속 그거를 하려고 하시는 그분들의 그 노력이라는 것이 좀 사회적으로 좀 알려지고 그러한 가치를 좀 우리가 좀 인정해주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알리는 거, 좀 소통하고 이러한 진정성이 좀 사회적 공감을 얻고 그런 뭐라고 할까요? 홍보와 관련된 그런 것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 종사자나 뭐 이런 분들도 너무 며느리 얘기만 하지 마시고 이 여성들이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 문화 다양성이 점점 확장되는 그 사이에서 어떤 링크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저희가 좀 사회적 공감을 얻으려는 노력도 좀 필요하지 않은가. 당사자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활동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공감을 얻고 이런 거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어떨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참석해 주신 또 우리 경북부처 분들하고 또 지금까지 장애 의원님 좀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잘 끝까지 지키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노동계 이렇게 해가지고 토론을 이제 요청받았는데요. 대책위 활동에 같이 하게 되면서 또 지금까지 이주노동 관련해서 활동을 하면서 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잘 어떤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삼 또 새롭게 깨닫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태조사 결과는 여성 노동에 대한 사회적 저평가나 차별, 그리고 이제 이주민에 대한 인종차별, 그리고 핵심, 비핵심 업무를 나누는 그런 고용차별, 이런 3중의 차별이 이주 여성들에게 작동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결혼 이주 여성들 가운데 국적 취득한 분도 되게 많은데 이게 단순히 이제 국적 취득해서 한국인 취급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주민에 대한 제도적 구조적 차별이 이제 한국 사회에 뿌리 깊게
뿌리 박혀 있다고 보는데요. 이제 이주민 비율이 거의 이제 5%에 달해서 다문화 다인종 사회라고 이제 말을 많이 하는데, 이주민에 대한 평등한 이 권리 보장 정책이 미흡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이든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든 외국인 그 고용 허가제법이든 재외동포법이든 이렇게 법 체계나 이제 제도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그 법 제도 속에 이제 차별들이 이제 존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올해만 보더라도 코로나 시기에 어떤 재난지원금으로 대표되는 이주민 광범위한 배제와 어떤 차별 그런 것들이 제기되고 있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이고 또 앞으로도 이제 지속될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새로운 어떤 사회 현상이 드러날 때 기존에 이제 하던 대로 그냥 하다 보니까 차별과 배제가 더 도드라지고 커 보이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정말 법제도상의 차별을 그 시행 전에 사전에 이제 검토해서 이렇게 시정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차별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이제 더 확대되는 식으로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이주민들이 이제 가난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로 이제 한 묶음으로 이제 왜곡되게 인식이 되고 있는 것도 이제 문제가 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또 이제 동정과 시해 이런 또 어떤 정서가 아직까지 큽니다. 그래서 이제 불쌍해서 도와줘야 될 사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또 경계와 배제의 대상이 되고, 그거는 동등한 권리를 요구하는 순간 오히려 더 이제 잘해줬더니 이렇게 기어오르네라는 식의 어떤 담론이 공적 영역에도 있고, 이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주 노동의 자기 일터에서 이제 겪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차별이 재생산되고 유지되는 사회 경제적 기반 중에 이제 노동 문제가 제일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어떤 이주민의 노동을 계속 이제 최다층에 위치시키고 그거를 계속 이제 재생산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취업 비자로 와서 살면서 일하는 결혼 이주민이나 동포, 영주자, 유학생, 난민 역시 이제 마찬가지의 어떤 상황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특히 이제 인종차별 시정 문제에 있어서 이주민의 노동권 보장이 아까 연구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차별 시정은 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상당히 이제 영역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실태 조사에서는 이런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다누리 콜센터,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외국 인력 상담센터도 있고 법무부 1345인데 법무부 1345 콜센터는 지금 대답하신 분이 이제 없으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지자체에 보면은 외국인 주민 지원센터나 지자체 차원에서 만든 외국인 주민 대상 콜센터가 있고, 또 이제 통역 서포터즈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또 뭐 단시간 노동으로 해서 뭐 경기도 같은 데에서 이제 좀 진행을 하고 있기도 하고, 또 뭐 의료 통역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단기 그런 노동이 이제 많이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처우가 이제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이 공공 영역의 문제에서부터 좀 공공 부문이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요거를 그냥 다 사업비 인력으로 해가지고 어떤 위탁하는 데에서 혹은 사업 시행하는 데에서 알아서 해라 라고 하면은 사실은 계속 그 최저 수준으로 하라는 그 신호이자 그 보이지 않는 지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정확한 시정과 기준 마련이 필요한 것 같고, 다행히 오늘 이제 이주민들의 처우를 위해서 또 노력하시는 부처에서 이제 오셨으니까 좀 이런 부분들이 정부 내에서 반드시 될 수 있도록, 또 필요하면은 이제 저희도 이제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지만 기재부라든지 이런 데도 이제 더 제기를 하고 대책위 차원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부의 노현성 부장입니다. 저는 회사에서 이제 보이지 않는 인기천장과 차별로 인해서 많은 좌절과 상처를 받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이제 이 기업을 위한 처우개선 방안을 꼭 마련을 하고 실천해야겠다라는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써주신 주관식 답변을 보면서 이제 정부가 이제 소통의 창구가 너무 부족했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반성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지난주 이제 12월 12일 금요일에 다문화가족 소통 대책을 마련을 해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들이 정착이 장기화되면서 겪고 있는 이제 많은 사별적인 요소들, 또 이제 결혼 이민 오시는 분들의 나이 차가 좀 많다 보니까 뭐 사별이라든지 또는 가족 활동으로 인한 이혼으로 인해서 한부모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이제 다양한 가족 형태 하에서 어떤 차별을 겪고 계신지, 또 제도적으로 개선할 방안은 무엇인지를 이제 다루는 대책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사전 연구 용역을 진행을 했었고, 그래서 다문화가족들이 이제 사회적 차별이나 이런 문제는 뭐가 있는지 이제 연구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여러 이민자분들이 이제 고용돼서 일을 하시면서 이제 가장 많은 차별을 겪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로조건이라든지 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많이 이제 불합리한 차별을 겪고 계시는 것도 저희가 이제 충분히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대책에도 그런 이제 결혼 이민자분들 일자리에 대해서 이제 직무 분석을 통해서 이제 근로조건을 하겠다라는 것도 이제 대책에 담겼고요. 또 여러 이제 결혼 이민자분들의 사회 곳곳에서 하고 계시는 다양한 경제 활동을 하시면서 느끼는 이제 많은 고충들이 있으실 텐데, 그런 고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고충 상담 창구도 마련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대책의 한 부분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실태 조사에서도 나왔듯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국가나 인종을 이유로 한 이제 차별을 많이 겪고 계시다라는 부분이 이제 나왔었습니다. 사실 그런 문제도 있어서 저희가 대책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분들을 이제 내년부터 다문화 이해교육이 이제 의무화 됩니다. 그래서 센터 종사자분들은 반드시 받으셔야 되고, 또 장기적으로는 이제 다문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도 반드시 다문화 이해교육을 받는 것을 이제 법정 의무교육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을 이제 대책에 담았고, 이제 있어도 23년까지는 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 추진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이제 여러 발제자분들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기본 사업과 특성화 사업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사업은 이제 센터 기본 인력을 하시는 종사자분들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호봉제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급이 되고 호봉제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사업 베이스로 하는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통번역 진흥 사업,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 사업, 사례관리 사업, 언어발달 지원 사업, 이렇게 사업 베이스로 인건비, 사업 운영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호봉제가 편성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매년 인건비가 이제 인건비도 이제 물가 상승률만큼 반영이 되지만 이제 호봉이나 경력을 인정할 만큼의 예산은 좀 확보하고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혼 이민자분들뿐만이 아니고 사례관리사라든지 언어발달 지도사도 외국인 일자리도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이 특성화 전문 인력들에 대해서 직무의 난이도, 중요성, 역할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이제 합리적인 이제 보수 체계라든지 이런 걸 마련을 하기 위해서 연구 용역을 진행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임금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편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최저임금 이런 문제를 저희도 이제 충분히 파악을 하고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다행히 내년도에는 이제
결혼임자분들이 일자리도 하고 계시는 통번역 지원사, 이중언어 코치는 이제 평균 2% 정도의 인건비 상승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기본 인력들이 이제 평균 0.9%가 반영이 되었는데 이제 거기에 비해서는 이제 처우 개선이 조금 더 노력을 해서 반영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이제 전반적인 이제 여러 토론자분들, 발제자분들이 이제 의견을 많이 주셨듯이 임금 체계라든지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좀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좀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다문화 가족 정책을 이제 총괄하고 있는 부처로서 이제 역할을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이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의 차별이라든지 이런 걸 높은 것에 대해서 많이 죄송한 마음이고 앞으로 이제 개선을 하기 위해서 더욱더 이제 노력을 하고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그 발표해 주신 실태 조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 저희는 이제 포럼허가제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처우나 뭐 조건이나 이런 거 위주로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까 실제 잘 들리십니까? 네. 네, 실제 그런 업무를 지원하고 있었던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계신 이주 여성들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좀 덜 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설문조사에서도 저희가 이제 나왔던 내용들이긴 한데 저희도 운영하는 운영기관들에서 운영하고 있는 뭐 보수 체계라든지 직급 체계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기는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는 거점센터가 있고 소지역센터가 있고 이 센터를 운영하는 기관들은 대체로 이주 노동자 단체나 종교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한 측면에서 보면은 저희 이제 그런 단체들 지원을 통해서 그런 상담이나 교육이나 이런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그 설문조사 비슷하게 저희 근무하고 있는 상담원들도 보면 최저임금 수준에서 직업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정 부분 경력에 따른 직급은 나눠져 있긴 한데 그게 2단계 정도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2년차 이상이 되면 이제 같은 상담 업무를 하더라도 조금 이제 보수를 조금 더 지급받는 뭐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한 4, 5만 원 정도 좀 호봉 형태로 이제 상승이 되는데 그 이후로 오래된 경력을 가지신 분들은 호봉 상승 부분들은 직급 체계가 나눠져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과장이나 대리 이런 형태로 승진 체계가 일부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승진 체계에 있어서 보면 그 이주 여성들이 승진을 못하는 사례가 전혀 못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내부 승진해서 대리마 과정으로 승진한 경우가 있긴 한데 아주 극소수의 사례죠. 1명, 2명씩 그런 정도라서 전체적으로는 승진 체계에서도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소지역센터 같은 경우는 대체로 전국에 있는 이주 노동단체에서 소지역센터의 역할들을 해주고 계신데 소지역센터는 저희가 이제 사실은 센터에서 운영하는 인력이나 뭐 어떤 직급 체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기관에서 운영하는 인원 중에 일부에 대한 인건비를 이제 요청하는 만큼 지원하는 형태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보니 그 보조금의 지원 수준 자체는 사실 최저임금 수준이라서 거의 비슷한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담 인력들이 이제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인식은 한 2가지 측면이 있는 걸로 이해가 되고요. 하나는 이제 전체적 문화적이나 생활적인 측면에서 센터 내에서 생활하는
센터 내 생활에 있어서 차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경력이라든지 전문성, 상담 업무라는 게 이중 언어라는 게 조금 쉬운 업무는 아니라서 나름대로 다른 데 나가면은 좀 뭐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중 언어를 하시는 분들 상당히 높은 고소득의 이제 직종에 되게 많이 계실 수 있는데, 그런 걸 비교해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좀 차별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센터 내 차별은 뭐 여기 발표해 주신 내용에서 저희 센터들 운영하는 운영기관에서 그런 점이 있는지 저희도 한번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간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제기나 있었던 건 아닌데, 다문화지원센터의 사례가 사례를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 그 운영기관들이 대체로 종교단체 또는 뭐 노동단체, 그다음에 이주민 노동자 지원단체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경제적 측면에서 이런 그 직급이라든지 승진이라든지 이런 경력을 반영한 이런 그 적절한 임금 체계가 반영되지 못하는 부분들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여성가족부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희 센터 같은 경우 두 가지 측면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운영기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운영기관이 대부분 다 비영리법인이고 비영리단체이다 보니까 스스로 이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그 부담 능력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보조금에서 일부 이제 재단 전입금 또는 기부금을 받아서 수당 체계를 갖추고 일부 갖추고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런 단체들이 대체로 재정 뭐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들이 아니어서 크게 재정 확보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러면 정부가 지원하는 재정 부분이 그럼 충분히 지원되었느냐 이런 부분이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은 뭐 사실은 저희도 조금 반성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충분히 뭐 저희가 항상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할 때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이제 재정 확보에 대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것들이 제대로 반영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까 여성가족부 과장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은 대체로 다 공통처우 개선율이라는 기준에 따라서 한꺼번에 반영되다 보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저희 센터 직원들이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보다는 조금 좀 체계가 낮은 그런 측면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관계부처나 이주 여성 상담원들을 운영하는 부처들이 좀 공동적으로 같이 운영을 해서 상담국과 협의를 해서 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조금 어렵긴 한데 저희가 운영기관들을 평가할 때 처우 개선 노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를 하고는 있습니다. 평가에서 좀 좋은 성적을 받으면 추가로 또 이제 운영기관에 대해서 별도의 인센티브를 반영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 처우 개선에 나름 여러 가지 수당 체계를 마련하거나 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긴 한데 조금 뭐 이렇게 눈에 띄는 이런 그 근로조건 개선에 눈에 띄게만큼 이렇게 재정을 확보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상담 노동자들이 조금 더 처우 개선이 될 수 있을지는 저희 운영기관하고도 같이 좀 의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일선에서 들었던 말 중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전국에 200개 넘게 있는데 그게 왜 만들어졌냐. 이주민 지원을 위해서 만들어지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선주민들의 잡이 됐다. 이주 여성들한테 그게 혜택이 정말로 들어온 거냐 이렇게 약간 비판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주 여성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승진책에 아까 뭐 질문 나왔었습니다만은 지금 고용허가제 도입되고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도 뭐 2006년에 시범사업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시범사업부터 치면 그게 6년이었는데 지금 15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동안에 이주 당사자들이 센터장도 하고 적어도 뭐 이렇게 아주 많이는 아니지만 15년 정도 세월이 흘렸으면 사실 그 공공기관 자기 영역에서 지도자급으로 성장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우리 사회가 앞으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약간 국경이 폐쇄되고 항공기가 운항을 안 하고 그렇기는 하지만 전 세계적인 이주의 흐름이 멈춰질 것 같지는 않고 굉장히 사회는 더 다양화되고 이주민들이 더 많은 사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앞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오늘 토론회가 좀 기초적인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코로나 상황과 추위 속에서도 와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이걸로 오늘 토론회는 마무리하고 저희 대책위에서 앞으로 또 제도 개선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